자, 기업공개에서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 경우 아니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자, 등록증을 첨부하죠, 그죠? 첨부한다는 말은 아까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이러네요. 자, 그 밑에 2번에 휴업기간.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휴업, 폐업, 재기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 같이 나오는데, 일단 휴업이나 폐업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당신 언제 이거 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나는 그때 휴업해서 몰랐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전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는 게 아까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 전에 한다, 후에 한다. 후에. 고용신고도 업무 개시 전까지지만 고용 후죠, 그죠? 사무소 이전 신고도 사무소 이전 후에 신고하죠. 그런데 휴업, 폐업, 재기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나오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사전 신고다.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나중에 그때 내가 휴업했다. 지금 신고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건 일단 사전 신고다. 먼저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기업공개사가 굉장히 친한 친구, 형제 같은 친구가 집에 아버지 상을 당했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며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보통 요즘은 뭐 오래 안 있는데 요즘 상가에 가면 뭐 어째야 됩니까? 절만하고 나와야 되죠. 요즘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죠? 근데 보통의 경우라면은 하루 갔다가 오는 게 아니고 출장할 때까지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사흘이면 사흘, 닷새만 닷새라면은 중개사무소 문 못 열죠. 그럴 때는 휴업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는 게 맞죠? 자기가 몸이 되게 아파가지고 한 2, 3일 문을 못 엽니다. 휴업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휴업 신고하는 것은 첫 번째가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경우가 아니고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합니다. 휴업하려는 경우. 자,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박스 안에 있죠. 군에 갔다 입영, 병원에 갔다 요양, 학교 갔다 취학. 이에 준하는 사유는 예외입니다. 요양으로 휴업할 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떤 기업공개사가 4개월 휴업 신고를 했어요. 좀 이따 나올 건데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반납을 합니다. 등록증을 반납한다 하는 말은 전자문서로는 할 수 없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 가가지고 재기업 신고하면 되죠. 휴업 기간이 끝났습니다. 재기업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대로 업무를 하면 됩니까? 등록증을 반납했으니까 찾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기업 신고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때 재기업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은 몇 개월까지는 휴업할 수 있다. 6개월까지는 할 수 있죠. 내가 2개월 더 하겠다 하고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원래는 휴업기간 만료 5일 전까지 통보해라 이랬어요. 그런데 통보다 신고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업공개사 되고 난 뒤에 인장 등록하는 거, 인장만 등록. 나머지는 기업공개사가 공무원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신고예요. 전부 다 신고. 자, 그리고 이거는 사전 신고다 그랬죠. 사전에 여기 되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냐? 휴업기간 만료 전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죠? 만료 전까지 한다. 그럼 이 시점에서 재기업 신고하면 되겠죠. 여기서 재기업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재기업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자, 4개월 휴업한다 해놓고 2개월 만에 재기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왜 4개월 휴업한다 해놓고 2개월 만에 재기업 신고하겠습니까?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다른 말로 업무하려고. 그러니까 사전 신고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그래서 재기업 신고는
재개업 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 그럼 요까지 문제가 나오면 별로 틀릴 건 없겠죠, 그죠? 자, 질문할게요. 자, 기업공개사 6개월 휴업 신고했어요. 4개월 만에 재개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러면은 5개월 휴업 신고했어요. 5개월 휴업 신고하고 1개월 만에 재개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이제 질문입니다. 기업공개사가 3개월 휴업 신고하고 극단적으로 하루 만에 재개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초과. 3개월에 신고한다, 안 한다? 네, 여기서 나오는 게 두 개예요. 3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거 아니죠. 2개월이나 3개월은 신고 안 해도 되죠. 다른 말로 기업공개사가 휴업하려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 신고하는 거지, 기업공개사 휴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자, 제일 밑에 피업 신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한다 이러면 보시면 되고, 자, 4번에 넘어가서 4번에 휴업과 피업의 일괄 처리. 중요한 건 아닌데 의미만 보세요. 자, 기업공개사 중개업을 합니다. 그럼 피업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세무서에 가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신고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면은 우리 폐업 신고도 등록관청에게 폐업 신고를 합니다. 그죠? 세무서에 가가지고 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도 별도로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폐업 신고를 몇 번 해야 됩니까? 2번 해야 되죠. 국민들이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 가지고 등록관청에 가고 한꺼번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신고서는 2장을 냅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 가면은 등록관청에서는 부가세법에 대한 폐업 신고를 세무서에 보내주고, 세무서에서 하게 되면 등록관청에 보내주고 일괄해서 폐업 신고할 수 있다. 작년에 추가가 됐는데 문제가 나올 건 없고요. 자, 휴업기간 변경 신고 별로 의미가 없고, 재개업 신고 미리 했고, 분사무소별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재는 안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한다 그랬죠. 등록증 반납하는 걸 한번 보면은, 자, 등록증 반납하는 게 전체로 보면은 첫 번째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반납합니다. 휴업 신고할 때. 두 번째 폐업 신고할 때도 등록증을 반납을 합니다. 세 번째 등록 취소됐을 때도 등록증을 반납을 하는데, 업무 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업무 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다. 나중에 자격도 마찬가지예요. 자격 취소되면은 자격증 반납해야 돼요. 자격 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어요. 그럼 언제 반납하느냐? 휴업이나 폐업 신고는 사전에 신고하죠. 그죠? 사전 신고할 때 반납을 합니다. 자, 사전 신고 시 반납을 한다. 그럼 등록 취소됐을 때 사전에 반납한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꿈자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꿈자리가 안 좋다 해서 인장 잃어버리겠다, 미리 인장 변경 등록하자,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아, 그건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꿈자리가 안 좋고 오늘 등록 취소될 것 같다. 아침에 일찍 가자마자 등록증 반납하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등록 취소되고 난 뒤에 반납을 하겠죠. 그죠? 자, 숫자 새로 나오는데 봅시다. 원래 공문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개업공개사 하는 거는 10일이에요. 자, 예외가 2개 하나 있어요. 첫 번째 공문이 하는 예외. 무슨 교육 통보할 때. 우리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통보할 수가 없죠. 대상자가 안 됐죠. 그죠? 그리고 연수교육은 니은이니까 몇 년마다 받는다? 2년마다. 2년이 되게 몇 개월 전까지 통보한다? 2개월 전까지 통보합니다. 예방교육할 때 10일 전까지죠. 그리고 오늘 모니터링 한 거, 인터넷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 모니터링 한 사람이 국장에게 제출한다. 그럼 국장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조사 조치해라 그러죠. 조사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얼마 이내 국장에게 다시 통보합니까? 이것도 예외적으로 10일. 끈끈이 외우지 말고 스토리를 만드세요. 원래는 공문에 하는 건 7일, 예외적으로 10일 2개가 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예외, 공문이 하는 거는 7일, 기업공개사가 10일이지만 인장 변경 등록은 며칠? 예외적으로 7일이에요.
그럼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이라 하는 말은 교육공개사에게 하는 게 7일이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끼리는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러면은 공무원이 교육공개사에 하는 게 7일이다 하는 말은 공무원이 교육공개사에 내주는 게 7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등록증 7일 이내 통제라 그래. 7일 이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말이 나는 7일 이내 하고 교육공개사 당신은 돈 받는 게 없으니까 10일 이내 해도 좋다. 다만 내가 내준 것을 똑같은 것을 내한테 다시 주는 것, 이거는 내가 주는 거하고 날짜 똑같이 해랍니다. 공무원이 주는 거 며칠? 7일. 그러면 똑같은 거 반납하는 거는 며칠? 7일. 똑같아요. 등록 취소되면은 등록증을 며칠 이내 반납해야 된다? 등록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자격 취소되면은 자격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거 봅시다. 자, 전자문서로 신고하는데 반납하는 게 있으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반납하는 게 있으면 전자문서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아까 고용신고할 때 소속 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대신에 고용신고할 때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직무교육 받은 확인서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공무원이 확인해야 돼요. 또 소속 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도 첨부 안 하죠.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죠. 시도의사에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은 휴업이나 폐업신고할 때는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하는 말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휴업 신고할 때 반납했죠. 반납할 게 없죠, 그죠? 근데 말도 안 되게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말도 안 되게 지문은 두 번이나 나왔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반납하는 게 없다는 말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일 많이 나온 거는 휴업이나 폐업 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제일 많이 나왔는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재기업 신고예요. 자, 그러면 휴업 신고하고 재기업 신고하는 이유가 등록증 찾아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재기업 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등록증 어떻게 찾아오느냐 물어보겠죠, 그죠? 전자문서로 재기업 신고한다, 신고해놓고 운동삼아 타박타박 걸어갖고 등록증 주세요 받아오면 돼요. 전자문서로 신고한다 할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반납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휴업이나 폐업 신고할 때 반납해야 되죠. 전자문서로 할 수 없죠.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 반납하는 게 없죠.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재기업 신고할 때 반납하는 게 있다 없다? 반납하는 거 없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여기 전자문서로 하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나오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반납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재기업 신고할 때도 반납하는 게 없죠.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재기업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반환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하는 말은 새로 만들어서 줍니까? 아니면 받은 거 그대로 내줍니까? 받은 거 그대로 내주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 즉시 지체 없이 하는 것,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든 즉시는 전부 다 지체 없이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새로 만들어서 주는 거 아니다, 그죠? 책상 안에 넣어놓는 거 책상 열어가지고 사람 열어가 주면 되죠. 이거는 시간이 걸릴 만한 하등의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즉시입니다. 즉시. 그래서 요거는 봐두세요. 즉시 지체 없이가 틀리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지금은 봐두셔야 돼요. 다른 거는 즉시 없습니다. 등록증 반환하는 것만 즉시예요. 자,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폐업은 잘 안 나와요. 폐업도 사전신고죠, 그죠? 사전신고다. 사전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물론 폐업신고할 때 부가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중개사법에 따른 폐업신고 일괄해서 할 수 있다. 자, 질문 한번 할게요. 교육공개사 폐업했을 때 즉시 신고하는 게 맞습니까?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사전신고입니다. 즉시든 지체 없이든 사후죠. 즉시 지체 없이 하면 안 되죠.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래 하지만은 그런 지문들은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휴업이나 폐업 나오면은 무조건 처음에 생각하는 거는 사전 신고다 먼저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 협회 통보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뭐 별로 볼 거 없죠. 휴업하면은 기업공개사 한 명 잠시 없어졌죠. 폐업 신고했다 영원히 없어졌죠. 사람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다 협회 통보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지금 하는 거는 단락단락 전부 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153페이지에 가시면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가 법령하고 실무로 나눠집니다. 공개사법에서 실무라는 게 실제로 중개업을 하면서 하는 실무가 아니고 공인중개사 법에서 규정된 실무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중개업하면서 관련되는 다른 법들이 실무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개계약은 문제가 나오면 실무 쪽입니다. 실무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생략을 하고 법령 끝나고 나면은 할 거예요. 자, 그럼 쭉 넘어가시면은 어디 가느냐면은 163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할 차례인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할 차례인데 자꾸만 시계를 봅니다. 자꾸만 시계를 본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빨리 마치자 이 말이죠. 제가 빨리 마치자 해도 빨리 마칠 사람은 앞에서 막 압력을 줍니다. 맞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복습은 해야 되죠. 왜 하지 말까요? 자, 제일 처음에 중개사무소였어요. 중개사무소 기본적으로 오늘 한 거는 2개 이상의 사무소 둘 수 없다. 2개 이상의 사무소 두게 되면은 1년에 1천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물론 예외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이중사무소, 분사무소는 예외가 있죠. 그런데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명칭에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물론 개업공개사 중에서 중개인이죠.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중개인에 설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부동산 중개 이거밖에 설 수 없다. 그죠? 마찬가지로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은 아닌 자가 위반하면은 벌이 큽니까? 인자가 위반하면은 벌이 큽니까? 아닌 자가 위반하면은 1년에 1천, 인자가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하나가 옥외 감금을 설치하는 거 있죠. 옥외 감금을 쉽게 하면 간판이에요. 그럼 개업공개사는 옥외 감금을 설치할 때 개업공개사의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 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 성명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기해야 된다. 표기하는 방법은 우리 법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홍길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래 해도 되고 아니면은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하고 밑에 대표 홍길동 이래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름만 들어가면 돼요. 물론 법인은 당연히 등록증에 기재된 법인의 대표자 생명 표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사무소는 대표자 생명 표기하는 게 아니죠. 분사무소 책임자 생명을 표기합니다. 그런데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이 등록증에 기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등록증에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사실사자라는 서류에서 사진 대신에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죠. 등록증 안 들어가죠. 등록증은 사무소 잘 보는데 게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등록증이 첨부가 안 된다는 말은 등록증에는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확인서에 기재된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기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법에 옥외 감금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소
표시 광고하는 거죠. 표시 광고는 오로지 기업 공개사만 표시 광고할 수 있다. 기업 공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게 되면은 1년 1천. 기업 공개사 표시 광고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 공개사 성명 요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표시 광고할 때는 등록번호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자, 기업공개사 부당 표시 광고하지 마라. 안에 내용은 한번 읽어만 보시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마디로 믿기 광고하지 마라, 가장 광고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믿기 광고하지 마라, 가장 광고하지 마라. 요거 위반하면은 이거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데 이거는 큰 거예요. 원래 기업공개사주는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가 원칙인데 요거 부당 표시 광고, 믿기 광고, 가장 광고 하게 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기업공개사 잘못했죠. 그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기업공개사는 국장 지도자 등록관청 중에서 누구 소관해요? 등록관청 소관이죠.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자, 이 부당표시 광고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합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안 하게 되면은 이것도 과태료예요.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는 말은 100만 원 이하다, 500만 원 이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이 모니터링 하는 것을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위탁한다. 그럼 모니터링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이거 이제 올해 우리 법에 추가됐어요. 근데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가 있는데 기본은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고 수시는 필요할 때 그럼 모니터링하고 국장에게 통보해야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30일 이내, 그 다음에 수시로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죠. 좀 빨리 해야 된다. 이것은 15일 이내 국장이 제출한다. 국장이 직접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에 통보해가지고 조사해라, 조치해라. 그 조사하고 조치인 것을 결과를 국장에게 통보해 줘야 되겠죠. 원래 공문이 하는 거는 7일이지만 요거 통보하는 것은 1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잘 보는데 게시해야 되는 게 4개가 있죠.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보수율표, 보정 설정 서류 게시하는데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는 게시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증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게시하는 의무로 된 것은 아니다. 그죠? 요 4개 중에서 원본으로 규정된 것은 등록증, 자격증 2개밖에 없죠. 물론 이 공개사 자격증은 기업공개사 자격증뿐만이 아니고 소속공개사 자격증도 포함한다. 물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 다음에 사무소 간판 철거했어요. 한마디로 중개업 안 하거나 못할 때 철거해야 되죠. 안 하거나 못할 때 철거한다. 사무소 이전 신고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에 하죠. 그러면은 사무소 이전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 전에 사무소 중개업 안 하죠. 철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폐업 신고했다. 중개업 안 하죠. 등록 취소됐다. 못하죠. 그러니까 안 하거나 못할 때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은 휴업 신고했다. 휴업이 아까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적어도 6개월 안에 중개업하죠. 업무 정지 받았다.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이에요. 조금 이따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나중에 중개업하죠. 간판 철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데 폐업 신고를 했다. 장사 잘 된 데 폐업합니까? 안 된 데 폐업합니까? 안 된 데 폐업한다.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며칠 이내로 돈 들여서 철거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간판 철거하는 것은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무소 이전 했어요.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전에 한다. 이전 후에 한다. 이전 후 며칠 이내? 10일 이내. 이전 전 등록관청에게,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이전 후에 하니까 저 딴 데로 갔죠. 이전 후에 등록관청 신고합니다. 물론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했다 하더라도 이전 후 10일 이내 그 등록관청 신고합니다. 그럼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원칙은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답니다.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해야 돼요. 반납을 해야 되죠. 그럼 사무소 이전함으로써 달라지는 게 등록 신청 서류에서 사무소 확보 서류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등록증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를 첨부합니다. 자, 원칙은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이럴 때는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어디에서만 동일 등록관청 내여야만 돼요. 그러면은 등록관청을 달리해서 사무소 이전했다. 무조건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러죠. 자, 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게 서류 송부할 것을 요청한다. 그건 송부합니다. 그죠? 공무원들끼리 하는 거니까 얼마 이내. 이거는 구체적인 날짜가 안 나오죠. 지체 없이 송부한다.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보내면 돼요. 가지고 있는 것 첫 번째,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줬다. 공적인 장부에 기재한다. 기재된 공적인 장부 등록 대장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실사자 서류 받았죠. 등록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서 아까 등록 절대 취소해서 2회, 상대 취소해서 3회, 업무정지 2회 하여튼 뒤에 업무정지하고 같은 몇 번 받았다. 이거는 지금 볼 건 아닌데 전부 다 최근 몇 년 이내, 최근 1년 이내, 3년 전에 그 행정처분을 보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이 행정처분은 최근 몇 년 이내 그 보낸다?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상을 보낸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면은 그 관련 서류도 같이 보내요. 그러면은 서류가 있어야지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 알죠? 그럼 서류는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갔죠? 그러면 이럴 때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그다음에 분사무소이죠. 자, 분사무소는 이중사무소 예외라 그랬어요. 이중등록이나 이중소속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사무소는 오로지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둘 수 있다. 개인인 기업공개사 두면은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소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시군구별로 2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분사무소는 사무소는 시군구별로 들어가죠. 시도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시군구에 사무소 2개는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는 주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 못 들어가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되 시군구당 한 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의 업무 지역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말은 제한을 안 한다, 전국을 합니다.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들어가냐? 등록 신청할 때 들어가는 사실사자에서 신고 확인서에는 사진 안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진 안 들어가도 되죠. 사진 대신에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보정 설정하는 것은 나중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사실사지에서 사진 대신에 보정 설정 서류 들어가는 요게 분사무소 설치 요건인데 요 중에서 사람하고 관련된 것은 분사무소 책임자 규정만 있다. 이래 보세요. 그럼 실무교육 받았을 것 누가?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자격증은 안 들어간다 그랬죠. 자격증은 안 들어가지만 자격증은 있어야 된다. 누가? 분사무소 책임자는. 즉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그런데 문제가 자주 나오기로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른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유회사가 아니어도 된다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모든 것은 어디서 한다?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인 등록관청이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신고 필정 재개업 신청도,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휴업이나 폐업 신고도, 분사무소 인장 등록도, 분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이 한다. 그러면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설치 신고 받았다 그죠? 신고 필정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이거는 지문에 나올 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업공개사는 종별 구분 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쓸 수 있다. 대신에 기존 기업공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쓰려는 경우에는 기존 기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런데 업무정지 기간 중의 기업공개사는 사용 승낙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다른 기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기간 중의 기업공개사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서기 위해서 이전할 수 없다. 그런데 기존 공동으로 서고 있는 사무소의 한 명이 업무 정지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한 명 보고 나가라 할 필요는 없다 이랬어요. 업무 범위에 자, 기업공개사 종별에 따라서 지역적인 부분은 공개사는 기업공개사, 법인인 기업공개사 업무 지역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한을 안 하죠. 전국을 한다. 대신에 중개인의 업무 지역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 내로 합니다. 시도 내로 한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유출을 하냐면은 중개인이 업무 시도를 벗어나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젊은 사람이 예를 들어 대구에 있는데 젊은 사람이 저 서울에 있는 걸 중계하고 왔어요. 피곤하기는 피곤하죠. 그러면 조금 쉬면 되겠죠. 그죠? 멀리 갔다 왔다 쉬려고 그러면 뭐 하고 쉬는 게 제일 좋습니까? 헌혈하고 쉬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멀리 갔다 왔어요. 그러면 피곤이 더 크겠죠. 피곤이 더 크다 그러면은 좀 오래 쉬어야 되는데 돈 욕심이 나서 오래 안 쉽니다. 근데 쉬어야 되는데 안 쉬면은 나이가 드신 분이 쉬어야 되는데 안 쉬면은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죠. 억지로 쉬게 돼요. 맞죠? 그죠? 자기가 원해서 쉬면 휴업이죠. 억지로 쉬게 하면은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중개인이 업무직을 벗어나서 업무하게 되면 나중에 벌이 업무 정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니까 누구는 할 수 있다, 누구는 할 수 없다 이런 거 없죠.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겸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개인인 기업공개사는 우리 법에 겸업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있다. 대신에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14조에서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업공개사니까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있고 겸업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손님이 오시면은 왜 손님이 오시면 그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끝나는 부동산 컨설팅, 즉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세 번째,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을 분양 대행할 수 있죠. 토지나 택지는 택도 없다 그랬죠. 오로지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만 분양 대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으로서 이사업체, 도비업체 소개할 수 있다. 소개 알선을 할 수 있지 자기가 이사업, 도비업을 운영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경매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인정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죠. 이 중에서 오로지 경매 물건의 매수인정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이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인 기업공개사도 할 수 있다. 대신에 마지막에 있는 경매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인정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업무는 중개인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5개는 모든 기업공개사가 할 수 있다. 그죠? 또 이 6개는 중개업은 아니다 그랬죠. 중개업 아니라는 말은 법정 보수를 적용한다 안 한다? 법정 보수 적용 안 한다. 그 중에서 100% 나오는 게 상가 분양 대행하는 거 절대 중개업 아니에요. 법정 보수 적용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인이죠. 자, 고용 중에서 자기 있는 사람을 소속 공개사, 자기 없는 사람을 중개 보조원이랍니다. 고용인을 고용하거나 안 하는 것은 마음대로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000명 해도 되고 10,000명 해도 됩니다. 대신에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그죠? 자, 소속 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중개 보조원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대신에 고용신고할 때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직무교육 받은 확인서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소속 공개사 자격증 사본도 첨부 안 한다. 고용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없다는 말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자, 고용하고 난 뒤에 고용관계 종료하는 거지만은 거꾸로 보세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 전에 하는 거 아니죠. 종료 후 공문에 하는 거 7일, 기업공개사 10일이니까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대신에 고용신고도 고용 후 10일 이내 하는 거 아니다. 그죠? 물론 고용 후라지만은 그는 생략되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고용신고는 절대 고용 후 10일 이내 하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즉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어린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기업공개사가 그 행위를 한 거로 보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럼 이럴 때 기업공개사가 잘못한 게 전혀 없다. 즉 기업공개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 기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죠? 기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무과실책임이요. 그러나 고용인, 의뢰인은 고용인이나 기업공개사에게 선택적으로 또는 연대해서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진정 연대 책임이요. 부진정 연대 책임에서 기업공개사 물어주면은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부진정 연대 책임이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말은 기업공개사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고용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인도 책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결과 형벌의 대상이 되었을 때 고용인은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징역 또는 벌금을 받습니다. 이럴 때 기업공개사에도 벌을 주는데 징역은 안 받는다 그랬죠. 벌금을 줍니다. 그래서 벌금이 양벌규정이에요.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기업공개사에게 고용인과 동일한 벌금에 처한다? 아니죠. 또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에 처한다. 그럼 이것도 양벌 규정도 이 법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업공개사가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은 결격사에 해당돼서 등록 취소되지만 기업공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았다. 결격사유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즉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은 거 가지고는 등록 취소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원칙적으로는 기업공개사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주지만 예외적으로 기업공개사가 고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은, 즉 주의나 감독을 잘 했다면은 기업공개사에게 벌금마저도 안 주겠다. 그래도 벌금 준다라고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벌금마저도 안 주겠다. 물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됐을 때 고용인이 누가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받을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는 기업공개사 받고 소속공개사라면 자격 정지 받을 수 있는데 아직 행정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듣고 넘어가도 돼요. 중개보조는 등록도 안 했다. 자격증도 없으니까 중개보조는 행정처분 받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고용인의 모든 행위를 기업공개사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자, 인장 등록했어요. 인장만 등록이죠. 중개무에 할 때 어떤 도장을 쓰느냐 등록하는 거고, 그러면 중개무는 기업공개사, 소속공개사니까 중개보조는 하는 거 아니다. 그죠? 기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중개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지 등록한다. 원칙은 업무 개시 전까지지만은 예외적으로 기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인장을 등록하느냐? 법인은 법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절대 법인의 대표자 인장 등록하는 거 아니죠. 개인은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한다. 그럼 인장 등록 방법은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인 들어갈 때는 절대 인장 등록 신고서 안 들어가요. 자, 법인은 법인 인장 등록하는데 법인은 분사무소 인장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등록 같이 하죠. 자, 분사무소도 법인입니다. 원칙은 무슨 인장 등록한다? 법인 인장 등록하는데 때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기로도 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 등록해도 되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거는 7일, 기업공개사는 10일이지만 예외적으로 제일 큰 예외요. 예외적으로 인장 변경 등록은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휴업했죠. 휴업, 폐업, 재기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제일 먼저 나올 때 사전 신고다 먼저 생각해야 되죠. 자, 기업공개사가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이상 아니죠. 그죠? 그러면 2개월이나 3개월은 신고 안 해도 되죠. 다른 말로 기업공개사가 휴업하려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자,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는 끝나기 전까지만, 휴업기간 만료 전까지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재기업 신고하는 것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돼요.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하죠. 폐업 신고할 때도 반납합니다. 요거 두 개는 사전 신고니까 사전 신고할 때 반납을 한다. 등록 취소됐을 때는 반납하지만 업무 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다 그랬죠. 그죠? 등록 취소됐다. 공문이 내주는 게 며칠? 공문이 하는 게 7일이라는 말은 기업공개사에게 하는 게 7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문이 내주는 게 7일이다. 똑같은 거 내준 것을 다시 주는 거 반납하는 거는 날짜 똑같이 해라 그러죠. 그래서 등록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자, 전자문서로 하는데 전자문서로 하는 것은 반납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만 생각하면 되죠. 반납하는 거 할 때 휴업이나 폐업은 반납해야 되죠.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 반납하는 게 없죠. 반납한 게 없으니까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재기업 신고할 때 반납하는 게 없죠.
반납한 게 없으니까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물론 폐업도 사전신고고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지금 부가세법에 따른 폐업신고하고 같이 할 수 있다. 그죠? 자, 옛날에는 개인이 사망했을 때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이 사망했다.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없으면 반납을 못하죠. 그래서 그 규정을 없애줬어요. 개인이 사망했다. 등록증 반납한다 안 한다? 반납하는 규정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개인이 사망했다. 등록증 반납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수업 시간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개인이 사망했을 때 등록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는데 어떻게 딴 자격증이고 어떻게 받은 등록증인데 함부로 취급할 수 없죠. 그죠? 관속에 고이 넣어주면 되죠. 그런데 법인 해산으로, 법인 해산하면 등록 취소돼요. 그럴 때는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며칠이네? 그러니까 공문이 내주는 게 7일이니까 받아마는 것도 7일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날짜 똑같이 한다. 자, 이래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